복싱 스포츠 지도사 구술시험 합격을 위한 복싱 지도 방법 강의 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1부와 마찬가지로 몸풀기 문제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풀기 문제. 대한복싱협회의 약자는 BAK입니다. 복싱 어소시에이션 오브 코리아 해서 BAK. 22년도와 23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두 번째 몸풀기 문제입니다. 복싱 붕대를 감는 이유는 정답은 손을 보호하고 펀치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예전에 몇 번 구술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복싱 스포츠 지도사 구술 지도 방법 2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체육의 목적 또는 목표는 하고 질문했을 경우에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운동 기능의 습득 및 즐거움 추구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의 목적 또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이렇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길어서 우선 전부 읽어드리고 제가 요약한 춤추는 장 관장이 요약한 정 관장이 아닌 장 관장이 요약한 제가 요약한 짧은 내용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긴 거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필요성은에 대한 답입니다.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한 평생 체육의 필요성 대두, 산업화 기계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체력 저하, 주 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수단이 필요해짐,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장치가 필요, 현대 산업의 개별화, 파편화 등으로 공동체 의식 약화. 근데 이렇게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장 관장이 요약한 내용으로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 하면 건강 유지를 위한 평생 체육 활동이 필요, 체력 증진, 건전한 여가 활동 수단의 역할, 스트레스 해소,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생활체육이 개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리마인드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도 방법 1부에서 한번 언급했던 문제입니다. 생활체육의 기능은? 하고 1부에서 물어봤었습니다. 요거는 24년도 작년 기출문제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기능, 생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생리적 기능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이 가능하고 질병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심리적 기능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완화 및 자아 존중감 형성.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 의식 강화로 노동력 증가 및 생산성 유지가 수월해진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싱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는?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복싱 운동 기능 전수 및 당연하죠. 복싱 운동 기능 전수 및 복싱 관련 지식 전달, 건전한 인성 형성, 건강 증진 되겠습니다. 3가지.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하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운동 기능 전수, 전문 지식 전달, 체력 진단 및 운동 처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3가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역할이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동기능 전수, 전문지식 전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체력 진단 및 운동 처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여기까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3가지는 하고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안정과 인성교육입니다. 이번에는 복싱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싱의 신체적 효과는? 하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체력 향상, 정신력 증대, 심폐지구력, 근력, 리듬감, 협응력 등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협응력은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따위가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술을 대답하실 때는 딱딱 단어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적인 설명까지 하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준비 운동의 중요성은 준비 운동을 왜 해야 하는가, 스트레칭을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스트레칭 없이 진행할 경우 근육에 무리를 주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준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왜 준비 운동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정리 운동의 중요성은? 이라고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정리 운동의 중요성은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젖산을 제거하여 근육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리 운동의 중요성은 자주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참고로 복싱 종목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은? 하고 물어보면 심장에서 먼 곳부터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의 순서로 동적인 스트레칭에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자세를 최소 20초 이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복서에게 맞는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하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무거운 중량 운동보다는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섀도우를 하거나 고무저항 밴드를 이용하면 좋으며, 맨몸 운동인 복근 운동, 턱걸이, 달리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펀치력 키우는 방법은? 또는 강펀치를 내는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령 섀도우, 턱걸이, 푸시업 등의 훈련을 하고 체중을 실어 펀치를 칠 수 있도록 하체와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더 넣어주시면 점수를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펀치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정답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트치기, 코치의 신호대로 다양한 속도로 섀도우 복싱하기, 저체급 선수와의 복싱 테크닉 연습,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섀도우. 참고로 최근 몇 년 전에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법과 순발력 또는 민첩성을 올릴 수 있는 훈련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집중력과 순발력 또는 민첩성을 올릴 수 있는 훈련 방법은 지도 방법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자세의 종류, 가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라 하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가드, 필리쉘, 픽커브, 크로스암, 롱가드, 크라우치, 제프리스 크라우치,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전체를 7가지를 다 설명해봐라 라고 나온 적은 없고요. 픽커브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픽커브 자세 취해봐라, 이런 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 가드, 클래식 가드라고도 하죠. 저희 여기 시크릿 복싱 교본에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양손을 올리고 뒷손은 뺨 근처에 둔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는 전부 외워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한 내용 읽어드리는 겁니다. 필리쉘,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크랙가드라고도 불린다. 앞손은 복부를 보호하고 뒷손은 턱 근처에 둔다. 앞손 쪽 얼굴은 숄더롤과 무빙으로 방어한다. 픽커브,
아이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보여주는 깍꿍놀이에서 유래. 양손은 턱에, 겨드랑이는 최대한 붙인다. 위빙과 더킹을 많이 사용하며 허리를 이용한 훅과 어퍼컷 공격이 효과적이다. 크로스암 가드, 양팔을 높이 올려 교차시킨다. 얼굴 쪽으로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좋으나 시야가 제한되고 복부 방어가 취약하다. 롱 가드, 기본 가드보다 두 손을 앞쪽으로 내민다. 방어력은 올라가나 파워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손은 공격과 방어를 컨트롤하며 뒷손은 카운터를 노리면 좋음. 크라우치, 기본 가드보다 상체를 더 앞으로 구부린 공격 준비 자세. 체중이 앞으로 실려 있다. 제프리스 크라우치, 상체를 크라우치보다 더욱 깊이 굽힌 자세로 접근 전에 유리한 자세. 아주 오래전에 가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나온 적이 있고요. 피커브 자세 취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방어 기술의 종류와 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방어 기술 3가지를 말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리핑, 머리나 몸을 살짝 옆으로 비켜서 피하는 기술이며 체력 소모가 적고 방어 후 반격하기가 좋습니다.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할 때 사용. 지금 불러드릴 방어에 대한 내용도요. 여기 시크릿 복싱 교본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외우기 쉽게 제가 요약해서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더킹, 오리가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모습.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피하며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하고 상대 허리 이하로 숙이는 건 반칙입니다. 위빙, 훅을 피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어 기술이며 다리를 구부려 피하고 엉덩이 움직임은 V자가 아닌 U자 형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스웨잉, 하체는 고정한 채 상체를 뒤로 젖혀서 피하는 기술 또는 스웨이 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잉은. 블로킹, 상대의 공격을 글러브나 팔꿈치, 어깨를 이용하여 방어하는 기술. 패링, 상대의 공격을 쳐내는 기술. 인사이드 패링, 아웃사이드 패링이 있습니다. 커버링, 가드를 단단히 한 후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기술. 방어 후 빨리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커버링입니다. 클린치, 상대를 껴안아서 하는 방어이며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야 효과적입니다. 롤링, 상반신이나 어깨를 돌려서 피하는 기술. 주로 훅을 피할 때 쓴다. 사이드 스텝, 로프 근처에서 피할 때 효과적이며 직선으로 파고드는 상대에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복싱 방어 기술 관련해서는 최소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정도로는 설명할 줄 아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덧붙여서 설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어퍼컷 지도법은 어퍼컷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주먹을 수직으로 올려치는 공격 방법이며 주먹이 얼굴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므로 인해 체중이 아래에서 위로 옮겨가게 합니다. 타격 지점에 너클 파트가 닿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키가 큰 선수와 경기할 때, 키가 큰 선수를 상대할 때는 좌우로 움직이며 접근한 뒤에 상대의 타격을 피하고 카운터 펀치로 타격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날 때는 그만큼 빠르게 접근하여 균형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자신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바디 공격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다음 문제, 러셔, 돌진하는 상대와 경기할 때 또는 크라우처와 경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크라우처 또는 스워머라고도 불리고요. 몸을 웅크리고 빠른 템포로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다소 덩치가 작은 선수들이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스타일입니다. 타이슨, 조 프레이저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돌진하는 상대와 경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진해 오는 선수와 경기할 때는 사이드 스텝을 하거나 잽으로 견제하면서 에너지를 소모시켜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뒤에 본인의 생각을 덧붙여서 길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풋워크 지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풋워크 지도 방법은 줄넘기와 스텝 레더 기구를 통해 리듬감, 균형 감각 등을 익히고 전진, 후진, 좌우 스텝을 익히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요 외에도 이제 본인의 생각을 더 덧붙여서 얘기하셔야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 길게 얘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습니다. 각 연령별 복싱 스텝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소년은 성장판에 무리가 가지 않게 지도, 청소년은 체력이 닿는 한도까지 운동, 성인은 개인이 체력에 맞게 운동, 노인은 뛰는 스텝보다는 걷는 스텝으로 운동,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체급별 스텝 지도 방법. 경량급은 주먹 적중률을 높여 포인트를 쌓기 위해 전진, 후진 스텝을 활용해서 스트레이트 위주의 공격을 구사하도록 지도합니다. 경량급은. 중량급은 과도한 스텝은 체력 소모가 클 수 있으므로 워킹 스텝으로 경기를 진행하되 필요시 스텝으로 리듬감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도록 지도합니다. 체급별 스텝 지도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 두 문제를 더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이 문제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보너스 문제. 60대 회원이 복싱 체육관에 왔을 때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 복싱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응시한 분들에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추가로 본인 생각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그 뒤에는. 자, 두 번째 보너스 문제. 이 문제는 특히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유소년 또는 학생이 복싱 체육관에 왔을 때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운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눈높이 지도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유대감을 형성한 뒤 스스로 운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의할 점은 성장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복싱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을 위한 지도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싱 지도 방법 2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만든 시크릿 복싱 교본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